박진호의 사전망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십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슈 토크 지금 문자 메시지 안내 드리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이 상당히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샵 1035요. 우물정자 1035로 여러분의 의견 또 비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또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뇌물 혐의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삼성이 430억 원을 건넨 걸 특검의 주장대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묘하게도요. 김태현 변호사님 영장 기각을 전망하셨는데 네. 맞았네요. 그런데 왜 저는 좀 씁쓸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영장의 기각, 물론 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특검에 추가 수사가 있겠죠. 그리고 네.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영장의 기각을 재벌 봐주기다. 역시 삼성은 쎄. 그래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귀속하겠어. 역시 경제 활성화 얘기하더니 그러는구만. 이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야, 이 글로벌 1위 회사의 부회장을 오너를 구속했다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불구속이야 라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불구속이 됐다고 하고 물론 그렇게 밝히진 않지만 그런 이유로 불구속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건 정말 재벌 봐주기가 맞고 국민 감정이 불타오를 거고 지금 앵커님께서 씁쓸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영장 기각 그리고 제가 영장 기각을 전망하고 저는 심지어 뇌물죄 무죄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건 법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430억 아닙니까 지금? 네. 제3자 뇌물죄란 뇌물죄 이 두 개가 입증이 되면 그러면 430억인데요. 그러면 이건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라도 구속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무혐의라고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면 촉불이 아니라 횃불이 와도 구속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희영 부장판사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본 것이고 그럼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주세요. 법리적으로 만약에요.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이 1,000만 원이라도 갔으면 뇌물 맞습니다. 문제는 특검의 고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주장대로 이게 대통령 레이저 맞고 돈을 줬건 아무리 주장해도 대통령한테 돈이 직접 갔으면 대통령의 대가성은 넓게 보기 때문에 뇌물이 맞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냥 구속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돈이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20억 정도는 K재단 미르재단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3자 뇌물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거는 일반 뇌물죄랑 다르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부정한 청탁의 입증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독대할 때 대통령님 저희 한번 밀어주세요. 저는 경영권을 이번에 완벽하게 받아야 됩니다. 네. 밀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돈 쏴.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메일 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 자료 있겠습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진술했겠습니까? 장충기 사장이 진술했겠습니까? 이거를 대충 그럴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는 법원을 설득 못 시킨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하는 건가요? 정황과 판결문을 쓰는 문제는 별개. 그건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네. 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살인사건에서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황이 있는 것과 느낌이 그런 것과 그럴 것 같은데 이것과 판결문으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최순실한테 독일로 보낸 돈이요. 그게 최순실의 공무원이면 뇌물 맞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공동지갑 즉 최순실이 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라고는 공동지갑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최태민 때부터 이어진 30년과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은 공동지갑일 거야. 그런 것 같아. 옷값, 피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심증은 좀 있으나 그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부부 사이에서도 별개로 보는 애들이 많은데 이걸 두 사람을 같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한테 독일로 간 돈 중에서 단 일부라도 그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 위해서 썼다.
그러면 공동지급 얘기가 됩니다. 네. 전부 다 강아지 패드 사고, 말 사고, 아기용품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쓰임새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공동지갑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특검도 이주영 부회장을 22시간 조사하고 나서 바로 영장을 안 치고 3, 4일 고민한 겁니다. 네. 뭐 3, 4일 고민했을 때 야 이거 재벌을 어떡하지? 경제를 봐야 돼? 정의를 봐야 돼? 그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상태대로 죄명이 입증이 됐을까? 우리 증거는 확실한가? 영장 기각됐을 때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3, 4일 동안 고민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영장을 바로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고 입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거지. 네. 이건 재벌 봐주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안에서 불구속 기소해도 무죄 나올 거라고 한 게 특검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사 다 끝났다고. 네. 이재용 부회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고. 대통령 수사 남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장도 기각됐다는 얘기는 한 80%도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네. 100%를 입증해야 되는 99%를 입증해야 되는 유죄는 안 나올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재용 부회장을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명확히 좀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네, 결국 이제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뭐 증거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분을 사고 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법조계 안팎에서도 사실 뭐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체가 어제자 언론들, 그러니까 특히나 경제지 언론들의 일면 기사를 다 봐보시면 네.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의 문제를 다투고 있었던 일면 기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경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1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조로만 다 신문사들이 썼죠. 네. 그건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지금 이 판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성까지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무죄라는 건 아니죠. 예,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검팀에서도 이와 상관없이 불기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하겠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도 지속적인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 법리 자체로만 보면 돈이 입금된 날짜와 삼성물산이 합병된 날짜가 좀 틀린 거 아니냐. 먼저 그 일이 벌어졌고 돈은 추후에 입금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43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러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껌값이 아닌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순순하게 줄 수 있는 돈일까?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지금 삼성의 코스프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상납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길 가는 사람이 삼성 돈 많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어디 복지재단 얘기했으면 430억을 줄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니까 어쨌든 그 정권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봐왔었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430억은 전국에는 뇌물죄로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2시간 프로그램 동안에 들어올 만한 문자 메시지 분량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4615님인데요.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재용을 구속시키기에는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군요. 그것도 삼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구상을 미리 했었겠죠 하셨고요. 7090님은요. 430억 원이 껌값입니까? 대가성 없이 그냥 줬다. 구속 수사로 뇌물죄 입증을 해야 법의 상식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혹시 뭐 삼성 장학금 받으셨나요? 이런 또 질문이 왔는데 아니시죠? 그런 말씀을 또 삼성 그런 건 장학금을, 아니시죠? 네, 삼성 장학금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국민 정서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럼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였어?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고 제가 우려되는 건 뭐 신상 털기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떤 검색어 분이에요? 1위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검찰도 아니고 법원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의 중립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최대한 존중해야죠. 예. 그 조희연 판사님 누군가는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요 아무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법에 온갖 중요한 사건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속을 굉장히 처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조희연 영장 전담 이 부장 판사도 이제 법원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 오신 분인데.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분의 성향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보수적이었어? 진보적이었어? 네. 이런 걸 가지고 보수적인 사람이 야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아니고 그냥 원칙대라는 원칙주의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 특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싶은데요라고 하고 특검도 뭐 그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 부장이 야 웃기지 마.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구치소로 가. 너라고 예외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 거기서 그냥 그래 특검도 자기 사무실 있으라는데 그냥 가 세세요라고 해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라라고 했던 건 그만큼 원칙을 지킨다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분이 이제 영장을 기각시킨 것 중에 유명한 게 누구 있으면 신동빈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아 롯데. 네, 근데 예. 그때도 사실은 영장을 기각시켜야 되는 게 아니, 영장 뭐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기각이 됐었죠. 아 그거 최근이네요. 생각보다. 최근이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사례는 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존 리라고 아시죠? 네네. 옥시 전 대표. 예, 예. 존 리 영장을 기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시에 옥시는 어떻게 보면 이 삼성보다 더 큰 문제예요. 삼성은 뇌물 문제지만 그거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이 네. 됐기 때문에 국민 감정으로 보면 구속시켜야 되는 어떤 감정은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존 리를 기각시켰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존 리는 이름 보세요. 외국에서 온 분입니다. 물론 한국인 피해가 있지만 네. 국민 감정에서 보면 더 구속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근데 얼마 전에 1심 판결을 했을 때 존 리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당시에 이 조희연 부장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희연 부장이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존 리도 구속을 시켰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면 여론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지만은 걱정되는 건 역시 이제 특검의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전 단계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오겠는데. 예, 그러니까 연관돼서 보면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염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하면 헌재가 1월 26일 날도 선고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측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듣기도 좀 어려워졌고 특검에서도 지금 바로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 법리 자체가 변경된다기보다 물리적인 시간의 지연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특검이 어제 발표하고 돌아가는 그 입장을 낸 걸로 보면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검의 수사가 제동에 걸린 건 맞죠. 근데 결과론적인 판단이고 뭐 특검도 알아서 잘 준비를 했겠지만 조금 영장의 청구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저는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영장이 치긴 치더라도 대통령 조사 이후에 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 쟁점이 공동지감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같이 그 다음에 사법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봤는데 일단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그 칼이 지금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제동에 걸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신 게 그래 이재용 부회장 그렇다 쳐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탄핵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문제에도 대통령의 탄핵되는 사유로 뇌물죄 등 부패범죄 이걸 딱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뇌물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탄핵이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나올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게 진술하고 수첩에도 나왔지만 이 K재단 미래재단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죄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 은폐 회의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0008님은요, 삼성민국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나라가 될런지요.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짚어주셨지만은 지금 원인제 화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민 정서상 이번 영장 기각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된 직후에 많은 언론들이 또 이제 경제 위기론, 다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좀 분명히 하고요. 특히 이제 3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김상조 교수님 직접 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의견 또 여쭤볼 예정입니다. 다음, 다른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견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뇌물 혐의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삼성이 430억 원을 건넨 걸 특검의 주장대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묘하게도요. 김태원 변호사님 영장 기각을 전망하셨는데 네. 맞았네요. 그런데 왜 저는 좀 씁쓸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영장의 기각, 물론 영장 기각이 뭐 유무죄를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특검에 뭐 추가 수사가 있겠죠. 그리고 네.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영장의 기각 소식이 상당히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샵 1035요. 우물정자 1035로 여러분의 의견 또 비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또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기각을 재벌 봐주기다. 역시 삼성은 쎄. 그래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귀속하겠어. 뭐 역시 뭐 경제 활성화 얘기하더니 그러는구만 이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예를 들어서 법원이 박진호의 사전망대 이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십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슈토크 뭐 지금 문자 메시지 안내 드리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